내가 지금 봤던 도형에 대한 직관. 알겠어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직관적 풀이를 하더라도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지금 직관이라는 것은 내가 도형을 막 봤는데 이 도형은 이런 식으로 했더니 되더라라는 직관이 많이 필요해. 알겠나요? 근데 그게 맞으면 스킵이 되겠지만 그게 잘못된 개념이면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내가 직관을 풀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 직관까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해줘야 된다. 실전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이 돼야겠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형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지금 6번 들어갑니다. 6번 P라는 점, Q라는 점, R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야.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도 같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도 같겠죠. 뭐 증명 안 해도 되겠지 정도는.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QR의 직선도 알고 P란 점을 아니까 L이란 직선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가볼게요. A, B, C의 무게중심이 좌표를 구하시오. A, B, C의 무게중심. 자, A, B, C는 어떻게 만들어진 점이냐면 P, Q, R의 중점, 중점, 중점을 잡고 만든 도형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P, Q, R의 중점, 중점, 중점을 만든 도형이니까 이 A, B, C의 무게중심하고 P, Q, R의 무게중심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이놈을 증명을 한 번은 해봐야겠지.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P, Q, R의 도형을 PQ를 M 대 N으로 내분했습니다. 이건 B야. B. 마찬가지로 QR을 M 대 N으로 내분을 했어. RP를 M 대 N으로 내분을 했어.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도형을 뭐 ABC라고 하면 이 PQR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이 일치를 하냐에 대한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서 보여주면 이놈이 일치한다고 하면 카드 바로 사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보여줄게요. X좌표만 한번 가볼게요. X좌표. 자, 얘를 X1, 얘가 X2, 여기가 X3. 그러면 무게중심 X좌표는 3분의 X1, X2, X3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A의 X좌표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맞나요? B는 M 플러스 N분의 MX3 플러스 NX2. C는 M 플러스 N분의 MX1 플러스 NX3. 이렇게 되겠죠? 세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눌 거잖아요. 세 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눌 거야. 분자 M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보이나요? N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래서 3분의 얘가 묶어져서 N 플러스 N이 나와서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증명하라면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려면 Y좌표도 똑같이 갈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유형을 할 거다. 주의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 들어가야 돼. M 대 N, M 대 N, M 대 N 순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N 대 M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유형의 문제는 이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요점 요점 요점이 이렇게 내분점이 P가 일치를 했을 때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C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대1, 2대1 C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C점은 2대1인 점이다 라고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명했으니까. 자, 11번 00, K0, K3, 03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 기울기가 3인 두 직선 넓이를 3등분합니다. 기울기가 3인 직선이고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3등분이 돼 있어요. 맞나요? 그림 같이 넓이를 3등분한다. 그래서 OL이 OA랑 만났어. P. M이 BC랑 만났어. Q. PQ의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자, 요게 기울기가 4분의 3인데 Y좌표가 3이네요. 그러면 이거 X의 차이가 얼마다? 4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요 간격이 4. 요까지가 문제야. 지금 3등분만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 3등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등분. 얘랑 3등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할 수 있겠지. 얘랑 합동이다라는 판단할 수 있겠지.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만 넓이가 똑같음을 판단만 하면 되겠네. 그러겠지? 그러면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중인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공통점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다는 말은 뭐만 판단해서 문제 풀 수 있다? 밑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이 밑변 더하기 이 밑변이 이 밑변 더하기 이 밑변하고 같으면 되겠다는 생각이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밑변하고 이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네. 맞습니까? 태연아, 정신 차려. 너가 생각을 해야지. 잠을 덜 자. 지금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으면 이해됩니까? 야, 중점?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3이죠? 기울기가 3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이네요. 이 길이가 1이야 지금. 맞죠? 이 길이는 얼마고? 3이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3이고. 이 길이는 1이니까 요 위치는 얼마가 돼? 3, 2분의 1. 2분의 7이 된가요? 엄마 이해되니? 이 길이가 3이라고 지금. 여가 3, 여가 3이야.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 요 길이에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중점을 선생님 찍은 거야. 이 절반은 이쪽에 주려고 해. 물론 요 방법도 있어요. 요 라인을 그어갖고 문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정중앙 라인. 정중앙이 얼마의 길이가 나와야 되냐면 3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길이가 3, 3, 3.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누구야 지금? 질문이 L의 방정식. L이 누구야? 요 방정식 구하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L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고 요 점의 좌표를 바로 구했네. 바로 요 점의 좌표 보이니? 보여 안 보여? 좌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요. 알았니? 그럼 요 점의 좌표는 3,2분의 3이 되겠다. 요 점의 좌표. L집 바로 구했네요.
어떤 생각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평행한 도형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이야. 높이가 같으니까 길이만으로 우리는 넓이를 비교할 수가 있다. 다음 21번. 내심 우리가 내심하고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심 문제도 있고 외심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외심 문제는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 자, 내심과 외심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씩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 외심의 특징이 뭐냐면 외심의 특징이 있고 외심 구하는 방법이 있지. 외심의 특징은 뭡니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다시 말해서 얘를 O라 쓰고 얘를 A라 쓰고 B라 쓰고 C라 쓰면 우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OA는 OB는 OC라고 해가지고 A, B, C가 주어졌을 때 O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연립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외심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는 외심 구하는 방법이 뭐지? 외심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야, 너 최근 했잖아. 아니, 너 이씨 먹고 죽겠잖아. 얼마 전에 중간고사 때 외심 나왔잖아. 와. 아니, 이번에 했잖아, 너는. 외심 구하는 방법이 뭐야? 지훈아, 외심 구하는 방법이 뭐냐? 수직이등분선이지. 수직이등분선.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수직이등분. 수직이등분. 이게 외심이야. 와, 진짜 슬프다. 엊그제 공부했는데. 그러면 세 점이 나오면 우린 수직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5점을 구할 수 있어. 직선 두 개 구해서 교점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보통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 방법 더 많이 사용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확인. 무슨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삼각형 중에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때는 내부에 있고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부에 있고 직각 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있잖아요. 그러지? 뭐부터 확인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각 삼각형이 확인이 되면 굳이 이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직각 삼각형은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외심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맞다. 점을 찍어봐야 됩니다. 대충. 그럴싸한 직각 삼각형일 것 같으면 계산해보면 되겠지. 일 것 같으면 계산하고 이건 말도 안 되게 안 될 것 같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내심 구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일단 선생님 알려주고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도형적으로 잘 보세요. 자, 내심은 잘 그렸어. 내심은 성질은 변까지의 길이가 다 같으면서 그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특징이 있죠.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성질인데 우리는 세 직선과 거리가 같은 점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못 구한다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심 구하는 방법이 뭐지? 가계이등분선입니다.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 가계이등분선. 그래서 우리는 가계이등분선은 우린 구할 수 있다 없다? 가계이등분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제 가계이등분선 구할 수 있다 없다고? 있다고 해. 직선 우리가 AB하고 BC, BA하고 BC의 가계이등분선 구할 수 있습니다. AC하고 CB의 가계이등분선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거의 다 구할 거야.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니까 이 방법은 어떤 도형이든 다 됩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뭘 해야 되냐면 도형을 조금 얘도 그 전에 이 도형의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합니다.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 정삼각형이면 내심 구할 필요가 없지. 무게중심으로 갈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디로 가? 꼭지각을 2등분하는 요 라인 위에 있겠지. 그러지? 그럼 요 라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특징이 없을 때는 그냥 요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거다고. 알겠니? 태연아, 그만 좀 졸고. 졸면 머리가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자, 도형을 직선을 봤어요. 세 개의 직선을 봤어요. 특징이 있어 없어? 일단 보이는 특징 있나요? y 플러스 5는 0, y는 마이너스 5. 축과 평행한 선이죠. 그럼 요 선은 제일 쉬운 선. 알겠죠? 또 특징이 있나요? 특징 있어 없어? 선생님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 수직입니다. 수직. L하고 N은 수직이야. 됐니? 중요하다고. 이거는 직각의 수직을 보는 이유는, 그럼 외심은 아주 쉽게 끝날 거고 이 문제는 내심은 그림을 조금 더 판단해 가지고 그 직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쉬워집니다. 쉬워져 대부분. 근데 다 쉬워지진 않아요. 그 연산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를 그리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7이야. 아래 거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7이야. 오케이. y절편이 7로 일치를 하고 y절편이 7로 일치를 하고 하나는 3분의 4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4대 3의 비를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3분의 4 얘가 4분의 3이니까 얘가 3대 4대 5를 갖겠죠. 보이니? 이게 3대 4대 5고 3대 4대 5야. 그럼 이 삼각형은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다 7이고 y는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는 이만큼 밑에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냥 그릴까요? 얘가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내저본을 그릴 거야. 자, 이 내저본 문제는 기존의 교육과정 이제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이 도형 문제에서 내심 구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 꽤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 20문제 정도 중에 한 17번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어요. 꽤 있는 난이도야. 17번, 18번 정도의 난이도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도형의 특징이 보인다 싶으면 이용을 할 건데 지금은 쌤은 이 방법 너희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했지. 가계 이등분선. 그럼 이 중에 어떤 선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나는 제 쉽게 보이는 요 선하고 요 선의 교점을 구할 겁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을 구할 거야. 두 개의 직선을 이놈을 P라고 하고 이놈을 Q라고 할게요. 자,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네.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 선. 아주 중요합니다.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 선.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한 종류, 두 종류야. 그래서 각을 이등분한 선은 당연히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나올 거고 그 두 개는 수직관계야. 자,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하는 선은 두 개가 나올 거고 두 개의 직선은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의 특징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소리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수고 기울기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식으로 풀면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가 나올 건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 과 똑같은 것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하고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야. 점을 내가 하나 찍어볼게. 하면 되나? 내가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 직선까지 거리는 이만큼이고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잽니다. 저 직선까지 거리는 이만큼이고 현재 같지 않죠? 같지 않다고 점 잘못 찍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 거리가 같은 점은 이 정도에 있다 이거야. 거리가 같다.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 거리가 같다. 그래서 자치를 구해보면 이렇게 자치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쪽도 나옵니다. 두 개가 똑같은 말인지는 판단이 됩니까? 됐어요? 자,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겠어요. 지훈아. 그리고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직선을 각을 이등분한다.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라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뭘 이용해서 풀어? 이 거리가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다시 돌아가서 이 P라는 자치를 내심을 나는 A, B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A, B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자, 요 점에 A, B에서 요 직선은 누구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 요 직선 L. 그 다음에 요 놈이 M. 요 점에서 L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 김지 어떻게 돼? A, B에서 L까지의 거리 A, B에서 L까지의 거리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5분의 절대값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1 리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 이 길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그림 상황상 B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자, 이 문제는 좌표 평면에 찍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등분선이 두 종류 나오는데 두 종류 중에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 길이가 누구랑 같다고? B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B 플러스 5가 같다. 그럼 얘를 절대값을 떼면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1은 5B 플러스 25 중에 25 쓰면 안 되죠. 뿔마가 있는데 이 뿔마 중에 누굴 찾아?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 중에 어떤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플러스네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 플러스네. 그래서 4a 플러스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4는 0. 지금 플러스만 적은 거야. 그래서 지금 직선이 P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더는 누구랑 이쪽에서 이 길이하고 N하고의 거리 5분의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28이 b 플러스 5가 되는데 얘는 어떤 놈? 기울기가 음수인 놈. 기울기가 음수라면 4b 넘기면 양수는 양수고 마이너스가 맞겠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플러스 9b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3 0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두 개를 빼면 b는 0이고요. b는 0이고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론적으로 중심은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어? 할 수 있겠어? 해봐. 얼른 한번 풀어봐.
본인이 그림 한번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했어요. 내심은 위치적 판단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림을 상황에 맞게 일단 그려보고 했어? 지훈이 했어? 했냐고. 자, 점이 조금 1,0인데 잘 안 찍어진 것은 뭐냐면 그림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비율이 맞게 일단은 그리라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식으로 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직선을 2등분하는 선은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할 줄 알아야 돼. 계속 나올 거야. 두 직선과 거리가 같다. 두 직선의 각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그러한 직선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문제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두 개 다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삼각형은 네 각을 2등분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 하나가 그림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쪽인지 음수 쪽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림을 정확히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니 했어? 했어? 풀어봤어?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자, 각의 이등분선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각의 이등분선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뭐가 있냐? 너 이번에 공부했잖아. 각이등분선하면 생각나는 거야. 어? B. 각이등분선하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 닮음입니다. 각을 이등분하면 얘랑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내심 두 가지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도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풀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배경이 되는 X축, Y축이 잘 보여. 뭐가 잘 보여? X축하고 Y축이 잘 보인다고. 다시 말해서 그런 선을 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라고. 요것만 보면 자, 아까 길이가 뭐해서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죠.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어. 그러면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죠. 그래 안 그래? 못 알아먹었어? 내가 직각이고 요각 그러면 길이가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다고.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다고.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다고 이거는. 자, 닮음을 풀 때 뭐 대 뭐는 뭐 대 뭐보다 3대 4대 5, 3대 4대 5로 연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빨라. 이 중에 아는 길이가 어떤 길이를 알고 있어? 우리는 이 길이를 알고 있어. 이 길이가 12야. 그러면 3대 4대 5니까 이 길이는 9고요. 이 길이는 15가 되겠죠. 이해되니? 자, 다시 3대 4대 5야. 이 길이가 얼마야? 3대 4대 5 이래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자, 이 길이가 5대 3이야. 5대 3이니까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3대 5의 비를 갖고 있어. 3대 5의 비를 갖고 있지. 그럼 요즘에 좌표 알아 몰라? 알아낼 수 있겠지? 3대 5니까 12에 대해서 3대 5로 나눈 것 중에 3. 식이 되니? 12에 대해서 3대 5로 나눈 것 중에 3이라고 해. 얘가 8인가요? 8이면 3, 2분의 9가 되겠네요. 요 길이가 2분의 9야. 2분의 9면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요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근데 이 점을 우리는 알아 몰라? 알고 있지? 이 점을 알고 있잖아. 몰라도 된가? 기울기 말하면 되니까 얘가 9고요. 얘가 9고요. 얘가 2분의 9야. 그럼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라고. 얘가 우리가 아까 구한 p하고 요거라고 p. 얘가 q고. 지금 어떻게 구한지 알겠니?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 구하면 얘는 뭐야? 5대 4야. 그러면 11을 4대 5로 나눈 것 중에 4.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9, 3, 4. 3분의 16인가요? 3분의 16. 3분의 16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16이니까 여기는 얼마다? 3분의 1이 되겠죠. y절편이. 요 직선의 y절편이 3분의 1.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야? 얘가 3분의 16이고 얘가 16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직선이 나온 거야. 왼쪽 직선이. 요 직선이.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자주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쓰여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보였다? y축이 y절편이 쉽게 도형이 보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라고 해.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러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 잘 봐요. 이것보다는 쌤이 이 다음에 설명해 준 것이 더 꽤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내심이 나오면 내접온이 나오면 여가 15, 여가 지금 얼마입니까? 25인가요? 3대 4대 5, 여가 20. 잘 봐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 내접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의 반지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거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 현재 이 도형은 지금 여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이 길이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이?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빼서 2로 나눕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R은 15 더하기 20에서 25를 빼고 2로 나눈다.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되겠네요. 반지름 뭐가 된다? 5가 된다고 해? 반지름 5야. 우리는 이 지금 뭐는 알고 있어? 이 세 점의 좌표는 알고 있지? 정신 차려. 세 점의 좌표는 알고 있어 얘가. 이 점을 알고 있고 여가 0,7이야. 여가 0,7이야. 반지름은 5야. 기울기 알아. 도형은 정사각형이야. 자, 정사각형의 좌표는 우리는 정사각형의 점의 좌표는
점이 2개만 주어지면 몇 개? 2개. 정사각형 중에 점이 2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점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알겠니?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점의 좌표와 뭐가 나오냐면 이 길이와 기울기가 나왔어. 이 기울기하고 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건 도형의 센스야. 도형에 대한 특징이라고. 지금 내저번에 대한 요 길이 우리 태연이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이 가고 있는데 다음에 이용하면 이런 것들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직선은 기울기만 잘 이용하면 문제가 쉬워진다고 해. 요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4분의 3이었습니다. 양수수 빼고 해. 얘가 4칸, 얘가 3칸, 얘가 5칸. 말 되지? 반지를 못 하겠으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야? 4칸, 3칸. 그럼 요 점의 좌표는 4칸, 3칸.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3칸. 이해됐어? 이해 안 돼? 대답을 해야지. 그 설명을 다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해돼 안 돼? 돼? 요놈의 기울기가 4분의 3. 4칸, 3칸이었어. 4칸, 3칸, 5칸인데 이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오른쪽 0,7에서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3칸 간 건 이 점의 좌표라고. 알았니? 똑같은 방법으로 이리 갑니다.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3칸, 4칸이야. 3칸, 4칸, 5칸. 말 되지, 지금? 그럼 요즘의 좌표는 어떻게 돼? 3칸 왼쪽으로 가고 4칸 아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얘는 1,0이 되네요. 이 문제는 사실 그래서 내심에 구하는 방법은 이 그림은 직각삼각형이면서 조금 촉과 평행한선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아무리 수직이라 하더라도 막 도형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용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못 이용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선생님 뭘 이용해서? 기울기 이용해서 갔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쉽다고. 평상시에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어? 인쇄해 줄 테니까 연습하세요. 생각하면 지금 풀이로 보면 지금 3번째 풀이가 제일 쉽잖아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는 그림 다 그릴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내가 무조건 그려야 된다 했으니까 일단은 그려놓고 이 점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요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죠. 까지 했으니까 요 한 문제만 B에서 남았으니까 해결하고 할게요. 자, 요 방정식이 두 직선을 나타낸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두 직선을 나타낸다의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직선식은 어떻게 되냐면 x, y에 대한 1차식입니다. 직선은 x, y에 대한 1차야. 근데 이 식은 몇 차야? 2차잖아. 1차가 2개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문제의 의도는 뭐야? 이놈이 인수분해된다 이거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런 의미야. 그럼 이 문제는 앞에서 했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인수분해 쪽에서 2차식이 2개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놈을 인수분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네. 인수분해는 그냥 될 것 같은데 식이 다 나왔으니까. 이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여기를 안 주고 두 1차식으로 표현이 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는 대놓고 나왔고 두 직선을 구한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의미지.
그럼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안 풀어도 되겠지? 안 풀어도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알겠지? 오케이. 다시 합시다.